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너무 강해서 일상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상태를 공포증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공포증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포증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강렬하고 즉각적인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어 개나 뱀 같은 동물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몸이 굳어버리는 사람, 번개가 칠 때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사람, 혹은 피를 보거나 주사기를 보면 아예 기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혈액주사 공포는 다른 공포증과 달리 실제로 실신이 잘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정 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뚜렷한 두려움과 불안. 2. 노출 시 거의 항상 즉각적 불안 반응. 3. 대상 상황을 회피 또는 억지로 견딤. 4.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불안. 5. 두려움, 불안, 회피가 6개월 이상 지속. 6. 사회적 직업적 일상 기능의 손상. 위 6가지에 대부분 해당한다면 특정 공포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 불안장애, 흔히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부르죠. 이 공포증의 핵심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발표 불안이 대표적입니다. 강의실 앞에 서면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죠. 이 사회 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상황에 대한 뚜렷한 두려움과 불안.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 닥친 상황에 거의 항상 불안 반응. 4. 대상과 상황을 회피 또는 억지로 견딤. 5.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불안. 6. 두려움, 불안, 회피가 6개월 이상 지속. 7. 사회적, 직업적, 일상 기능 손상. 8. 다른 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음. 사회 불안장애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다가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광장 공포증입니다. 이름만 보면 넓은 광장이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광장 공포증의 본질은 도망치기 어렵거나 도움받기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넓은 공간에 있기, 극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기,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기 등이 있습니다. 단 최소 2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불안이 나타나야 진단된다고 합니다. 이 광장 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려운 상황이 최소 2개 이상일 경우. 2. 탈출, 도움 곤란에 대한 두려움. 3. 닥친 상황에 거의 항상 불안 유발. 4. 상황을 회피하거나 동반자 필요, 억지로 견딤. 5.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불안. 6. 두려움, 불안, 회피가 6개월 이상 지속. 7. 사회적, 직업적, 일상 기능의 손상. 8.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음. 광장 공포증은 단순히 밖에 나가기 싫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패턴이 진단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특수하고 드문 공포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선 공포증, 풍선이 터질까봐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거울 공포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무서워서 거울을 가리거나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인형 공포증, 사람을 닮은 인형이나 마네킹이 섬뜩하게 느껴져 집에 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포영화로 인해 촉발되기도 한답니다. 버튼 공포증, 옷이나 리모컨 같은 단추 자체를 무서워하는 경우입니다. 시간 공포증,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한 경우라고 하는데 수감자나 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고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수면 공포증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독특한 공포증들은 다양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공포증은 단순히 무서운 걸 피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경험, 문화적 배경, 상상력과 얽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용을 통해 누군가의 두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